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어 늘 마음 한켠은 든든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했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할 때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겉으로는 참 얌전하고 순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어머니, 애 낳으면 집이 좀 좁을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적금 깨서 도와주고 남편이 남겨준 돈에서도 조금씩 꺼내줬습니다. 아들이 힘들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요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끼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어요? 그 사람이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아드님 집은 어머니가 좀 더 해주셔야죠.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요구가 되더군요. 집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어요? 차도 하나 더 있어야 하고요. 요즘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겐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 팔고 더 큰 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돈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던 그 집을 팔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도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까 싶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결단은 빨리 하셔야죠. 집값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미 제 인생이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노골적인 욕심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먼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주 후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남은 재산은 전부 기부하기로 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미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찾아와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한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말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저는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결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